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논문은 프록시리스 나스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다트를 했는데, 다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하드웨어의 이제,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적합한 그 수준의 그 네트워크를 탐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인용수도 좀 몇백 회 정도 돼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차는 원래 뭐 늘 그랬듯이 논문의 그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게 나왔던 게 2019년 정도였는데 뭐 나스가 이때쯤에는 충분히 유의미한 성능을 보였고 사람이 매뉴얼하게 디자인한 것보다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다른 이미지 분야 쪽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미지넷 같은 큰 규모의 태스크에 나스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새로운 뭔가 큰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이렉트하게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산업 부분에서 좀 나스의 영향력을 더 넓히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연구들이 프록시 태스크를 정의를 해서 그걸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프록시 태스크라는 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에포크수를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그 더 작은 데이터셋, 예를 들어 뭐 10파트 같은 경우를 뭐 말할 수 있겠죠. 더 작은 데이터셋에서 탐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탐색 과정에서는 레이어 수나 블록 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한 사항을 두는 프록시 태스크를 사용을 해서 블록 혹은 그 셀을 탐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원래 하고 싶었던 큰 규모의 태스크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던 뭐 셀 기반의 방법들은 다 이거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의 한계점이 프록시 태스크에서 찾은 블록이 꼭 실제 하고 싶은 라지 스케일 태스크에 옵티멀한가 이거를 이제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기반 모델은 같은 블록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쌓기 때문에 블록의 다양성을 제한을 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모델 퍼포먼스를 낮춘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리스 나스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이제 타겟 태스크,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이미지넷 같은 큰 규모의 태스크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하드웨어로부터 아키텍처를 직접 탐색을 할 수가 있고, 또 블록을 이제 반복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모든 블록을 이제 직접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더 적은 GPU와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좀 가장 메인으로 생각을 한 그 연구들이 다트랑 이제 원샷 나스인데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일단 모든 캔디데이트 패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오퍼레이션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 오퍼레이션을 일단 만들어 두고 그것들의 가중 합으로 그 연산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캔디데이트 패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일단 다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실제로는 실제 모델을 구성을 할 때는 탐색 이후에 여러 오퍼레이션 캔디데이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는데 일단 여러 개를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래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츠나 이제 원샷 나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어떤 패스가 중요하고 어떤 패스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제 학습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방법을 기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썼던 방법들은
가중합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연산을 다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U 메모리가 이제 터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아키텍처 파라미터를 이제 이진화를 해서 하나만 뽑게 됩니다. 그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1이 나온 하나의 연산만 실제로 실행을 함으로써 GPU 메모리를 이제 더 줄인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너라이제이션은 바이너리 커넥트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를 보면은 나스 초기에는 이제 그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특징 때문에 강학습이나 이볼루션 기반 방법들이 연구가 돼서 좀 성능을 보이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메타러닝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메타 컨트롤러, 그러니까 강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RNN이 레이어를 계속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메타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걔네가 이제 아우터 룹에서 그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면은 그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가 메타 컨트롤러의 리워드로 작용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너룹에서 진행하는 트레인 테스트 과정이 굉장히 비싸죠.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해서 뭐 10화텐 같은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이미지넷에서 사실 이미지넷 하나만 학습시키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츠냐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메타 컨트롤러 방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뭔가 그 패스를 셀렉션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 메타러닝 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델 학습과 모델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서 훨씬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4GPU 데이즈로 이렇게 줄인 것처럼 엄청난 좀 효율화를 시켰다는 이제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캔디데이트 수가 많은 만큼 그거를 한꺼번에 다 연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GPU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캔디데이트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다트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디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그 노드가 이제 텐서, 그 중간 결과값이 되고 엣지가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캔디데이트 패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샷은 사실 이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원샷 논문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합을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일단 다 실행을 하고 그것들의 합이 그 다음 텐서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보셨던 것 같이 가중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키텍처 파라미터의 그 프로버빌리티들을 소프트맥스를 해서 확률처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각 오퍼레이션을 실행한 결과값에 대해서 가중합을 해서 다음 텐서로 넘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방법의 공통점은 실제로 이거를 다 연산을 해야 되고 메모리에 다 담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치 페이스에서는 트레이닝 페이스보다 n배, 그러니까 그 n은 여기서 오퍼레이션 수죠. n배의 GPU 아워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가져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 페이스랑 트레이닝 페이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서치 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가능성 속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좋은지를 찾는 과정이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면 되구나라는 걸 이제 학습을 모델이 했으니까 그것들만 이제 가지고 더 작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실제 저희가 원래 그 뭐 이미지넷을 학습하는 것처럼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을 해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뽑는 그 과정을 트레이닝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메모리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패스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패스를 다 해서 뭐 합을 한 거나 이런 연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캔디데이트 중에서 하나만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샘플링하는 방법을 이제 바이너리 게이트를 통해서 이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P1부터 Pn이 이제 아키텍처 파라미터죠. 이제 각 오퍼레이션이 선택될 확률을 뜻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P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패스만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만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특정 패스, i번째 패스라고 하면은 이 i는 레이어에 쓰고, 뭐 n번째 패스라고 하면은 그 n번째 오퍼레이션만 진행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해졌고, 실제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이제 메모리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바이너리 커넥트라고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 바이너리 커넥트가 제시된 이유는 네트워크를 경량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 소수점 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네트워크가 되게 웨이트 크기가 커지잖아요. 메모리 크기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진화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더 가볍게 해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기법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 제가 안 넣었네요. 그냥 이 P에 따라,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냥 얘만 이 1로 지정이 된 애만 백프로파게이션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그 백워드 룰을 정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서치 페이스입니다. 그 오퍼레이션을 찾는 과정인데 이 서치 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고 다른 거는 아키텍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부분은 먼저 아키텍처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확률을 뜻하는 그 얘네들은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너리 게이트 샘플링하는 방법에 따라서 바이너리 게이트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로스를 구해서,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로스를 구해서 웨이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패스 1로 나온 오퍼레이션만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키텍처 파라미터의 업데이트 순서에서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고정을 하고 바이너리 게이트를 다시 구합니다. 여기서. 근데 왜 다시 구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는데 네, 다시 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또 연산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밸리데이션 셋으로,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을 해서 아키텍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 웨이트 파라미터 단계에서는 바이너리 게이트 구하고 이제 그 얘가 1이 나왔다면 이 연산만 진행해서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걸로 로스를 구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트레이닝 로스를.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 바이너리 게이트 구해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구해서 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번엔 이 확률 값을.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두 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약간 사이드 메뉴 같은 느낌의 이제 그 방법인데 얘네는 그냥 단순하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그거를 거기에 있는 레이턴시를 만족하는 모델을 이제 동시에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그 이전엔 계속 얘네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디퍼런셜러블 방법, 그러니까 뭔가 미분을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레이턴시,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동작하는 시간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얘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모델을 실행시켜 봤을 때, 이 몇 초가 걸리네? 몇 밀리세컨드 걸리네? 이것만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얘는 뭔가 미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제안한 거는 이 레이턴시 자체를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리인폴스, 그러니까 강학습의 가장 초기 버전인 리인폴스 알고리즘을 쓰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좀 당연한 얘기고 다들 잘 아실 걸 생각을 해서 굳이 첨부하지 않았고 이 레이턴시 디퍼런셜러블하게 만드는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쓰는 방법은 이 오퍼레이션의 레이턴시를 예측하는 모델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f라는 함수가 이 오퍼레이션이 들어오면은 예상되는 레이턴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 이 아키텍처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을 이제 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 의해서 예상 레이턴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잘 맞춘다는 가정하에 예상 레이턴시가 나오니까 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로스 식처럼 원래 그 크로스 엔트로피 식과 이제 웨이트 디케이 식과 이 레이턴시 식을 추가를 해서 동시에 성능과 레이턴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아키텍처 파라미터가 알파, 베타, 감마 있으면은 이 레이턴시의 가중합을 통해서 해당 레이어의 그 레이턴시 예측값이 나오게 되고, 얘네들을 모든 레이어 수만큼 다 더해주면은 이제 총 모델의 레이턴시, 예측 레이턴시가 되고, 얘를 이제 줄이도록 이런 식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레이턴시도 낮추고 정확도는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 오브젝티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방법론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넘어가죠. 뭐 쭉 네. 넘어가죠. 네. 그래서 결과를 얘네가 실험을 이제 시파텐이랑 이미지넷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모델이 갖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B라고 정의를 했는데 각 스테이지별로 블락을 몇 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스테이지 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 스테이지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몇 개씩을 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파이널 블록의 아웃풋 채널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중간 블록의 그 채널 수가 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얘네가 실험을 했을 때 이 R은 이 방법에서 레이턴시 부분에서 레인펄스를 사용한 방법이고, G는 얘네들 아까 이거 말씀드린 그 디퍼런셜러블하게 만들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얘네가 뭐 되게 적은 파라미터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위에 딴 애들은 나스는 아니고 그냥 좀 유명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이죠. 그냥 중간 애들은 나스인데 뭐 다츠보다도 더 좋은 이렇게 성능을 보였습니다. 파라미터도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에서의 실험 요소인데 여기서도 뭐 가장 좋고 뭐 레이턴시도 낮다. 그 다음에 GPU 서치 코스트도 낮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츠를 왜 안 썼을까, 비교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 다츠는 그 뭔가 탐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록시 태스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인 비교를 뭐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탐색을 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여기에 넣은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아니네요. 근데 다츠가 왜 안 들어가는지 다시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서 다시 그 트렐로에 정리를 할게요. 뭐 어쨌든 여기 중에서는 성능이 제일 좋고 레이턴시도 제일 낮다. 그리고 이 모바일 넷이라는 게 이거 뭐 경량화된, 그러니까 특정 모바일 플랫폼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좀 약간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레이턴시별로 비교를 했을 때도 동일 레이턴시에서는 성능이 다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레이턴시 프레딕션 모델, 그 특정 오퍼레이션의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 모델인데, 그 모델이 이런 식으로 잘 예측을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플랫폼별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U에 최적화된 애들은 GPU 레이턴시가 가장 낮고, 얘는 CPU 레이턴시가 가장 낮고, 모바일 레이턴시가 가장 낮은 그런 방법인데, 신기한 거는 이제 다 경량화가 됐다고 해서 뭐 GPU에서도 더 빠른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특정 플랫폼 레이턴시에 최적화되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 차이는 크게 없고요.
네, 그래서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리면은 프록시 태스크 없이 타겟 태스크나 타겟 하드웨어에서 직접 작용할 수 있는 뉴럴 아키텍처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록시리스 나스를 제안을 했고요. 패스 바이너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필요한 메모리와 시간, 코스트만큼으로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파텐과 임신의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하드웨어 레이턴시를 이제 옵티미제이션 그 목적 함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되게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네트워크를 탐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CPU, GPU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모델을 탐색했고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질문 있어요? 네, 그 하드웨어 레이턴시를 포함한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리인포스야 뭐 그렇다 쳐치더라도 저 펑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진 않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연산을 한번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환경이다 하면은 실제 모바일 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연산을 한번 실행하는 그 레이턴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실제로 모바일에서 돌려서 그 결과값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미리 그거를 다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구한 다음에 그 테이블을 구성하고 얘네를 학습하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실제 타겟팅한 그 디바이스에서의 레이턴시를 기반으로 이제 이 레이턴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막 병렬로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이 컨볼루전 3 곱하기 3이다 해서 꼭 이게 어떤 동일한 레이턴시가 걸리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GPU라던가 뭐 병렬 처리를 한다던가 하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떤 펑션이 있는 거네요. 어떤 그 하드웨어 그 플랫폼에 맞는 어떤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네. 여기 펑션 앞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애들은 가중치잖아요. 네, 얘네들이 아키텍처 파라미터입니다. 걔네들은 고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이거를 이제 이 단계에서 학습을 하는. 그 단계에서 학습을 네네.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x5의 그 레이턴시가 높다 하면은 이 베타가 낮아지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그 7페이지 잠깐 보면은 7페이지 아니야, 아까 그 두 가지 요거 바로 5페이지인가요? 아닌데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위 두 개가 트레인 웨이트 파라미터, 그 다음에 트레인 아키텍처 파라미터 해가지고 그림 2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하는 그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독립적인 건죠?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왔다 네네. 갔다 왔다 갔다? 네네. 웨이트 파라미터 학습하고, 네. 아키텍처 파라미터 학습하고, 네. 다시 웨이트 파라미터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이진화, 이 핵심이 사실 아키텍처 파라미터를 이진화한 요거 부분이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 바이너리 게이트로 이진화했다. 만약에 다른 친구들은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이진화가 아니라 다른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되게 멀티가 되는 건가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트나 기존 친구들도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네네. 얘는 이진화로 해가지고 그 굉장히 단순화시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셀렉션을 그 패스 원 패스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게. 네네. 그러면은 다른 요 이전의 그 연구들은 요 부분이 예를 들면 10000 이렇게 해서 이진화 시켰는데 1과 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다른 친구들을 이걸로 표현했다 그러면 아,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럼 멀티 뭐 다른 네, 부분인가요? 네, 그쵸. 여기서는 이제 원샷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오퍼레이션 결과들을 다 더한 방법이 되고, 다츠는 이 아키텍처 파라미터를 이제 확률로 만들어서 오퍼레이션을 가중합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는 이제 여기가 GI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너라이즈 된 값 벡터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 P 확률을 그대로 쓰는 거죠. P와 확률을 어디 보자. PIOI 이렇게 됐고 그 얘는 뒤는 GIOI. 네네. 근데 여기 P를 P가 여기 있잖아요. 바이너라이즈 되기 아, 전의 값이 이제 P잖아요. 그래서 P를 그대로 쓰는 게 다츠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다. 근데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서치 할 때 속도는 빨라질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네네. 서치할 때는 따로따로 혹시 그 뭐 서치하고 트레이닝 단계 두 스테이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그 실험에서 보여준 거는 서치 쪽의 결과인가요? 네네. 그게 사실 그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서치 이후에 그 아키텍처를 다시 이제 뽑은 다음에 다시 트레이닝한 결과 값이고, 어, 여기서 나온 서치 코스트는 그 서치에서 사용한 GPU 아워스가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메모리에서 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는지를 거기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단순히 이렇게 음, 바이너리를 시켰다고 해서 음. 그 웨이트 자체가 GPU 메모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나요, 이게? 얘 코드는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파이토치랑 텐서플로 둘 다 해놨더라고요. 코드 공개가 돼 있다. 네네. 더 자세한 거는 코드를 보면 더 좋겠네요. 네. 이게 2019년 부분이고 지금 2020년도 최근 거는 혹시 있나요? 이게 최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최근은 아닌데, 근데 음. 이제 저번에 다츠를 했고, 갑자기 또 제일 최근에 나온 걸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아, 좀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려고 이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음. 보통 실험을 꼭 하면 시파10하고 이미지넷 이런 거 두 개로 지금 실험을 꼭 하던데 그 이유는 혹시 있나요? 시파10, 이미지넷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옛날에는 사실 엠니스트도, 그러니까 진짜 초기에는 엠니스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크게 변별력이 없고, 그냥 이 태스크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뭐, 이미지에서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시파텐이랑 이미지넷이고, 레퍼런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스에서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았나. 왜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매뉴얼하게 디자인한 네트워크랑 비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쓴 데이터셋이 이제 시파텐이랑 이미지넷이고, 그거를 쓰게 됨으로써 또 그 나스에서 이제 그거를 쓰니까 그 뒤에 나스 연구들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을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용량이 작아지는 거는 그거 아닐까요? 패스가 어떻게 보면 그, 어, 우리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처음에. 근데 네네.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지를 다 그리게 되잖아요. 네네. 다 그리 얘는 근데 사실은 다 그리지만 실제로 액션 취하는 거는 그 중에 지금 얘처럼 지금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패스들만 지금 취하겠다라는 네. 거니까 그냥 규모로만 봤을 때는 그냥 이 전체를 만약 돌린다 그러면 이전 거는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용량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실제 연산 과정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얘의 지금 쓰지 않는 그 웨이트에 대해서도 결국은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특별한 처리가 있는지 좀, 나머지 어, 것들은 다 올라가 있나? 뭐, 얘네들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다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얘네를 일일이 다 뭔가 저장을 하고 이렇게 IO로 만들기에는 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저기 보면은 그 그림에 그 가운데에 fmap in memory 이렇게 돼 있고 fmap not in memory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는 지금 메모리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게 찾아진 거 아닌가. 두 번째 거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저게 찾아지면서 저게 선택됐을 때 그러니까 저 부분이 1로 세팅 바이너리 돼 있는 그 부분이 세팅돼 있고 그 부분만 찾겠다. 그 선이 지금 다른 거는 점선이고 얘는 실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메모리에 로딩돼 있을 필요가 없다. 컨볼루션 5x5만 있으면 된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사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트레인 스텝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컴보 5x5를 했다고 해서 음. 뒤에 컴보 3x3을 안 한다 이런 게 버려도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안 올리지 않을까요? 그냥 패스하고 내 선택되면 그것만 올리지 않을까요? 메모리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 이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러니까 설계 도면만 그려놓고 실제로 네. 집을 짓는 거는 얘 그 구성 컴포넌트를 다 저기 가지고 집을 짓지는 않는다라는 뜻? 뭐 그런 거 네. 아닐까요? 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